볼린저 밴드로 작도를 해서 매매하는 법까지 한번 알아볼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밴드의 경우에는 책에서 이론으로 볼 때는 횡보할 때는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온다 싶을 때는 밴드의 폭이 커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죠.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볼린저 밴드는 인디게이터에서 BB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조금 집요하니까 색깔을 변경을 해줄게요. 위에 파란색, 아래 파란색, 가운데는 로. 이렇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를 3으로 해줍니다. 2와 3의 비교를 해드릴게요. 2로 하면은 밴드가 줄어들었죠. 근데 3으로 놓으면 밴드가 커집니다. 폭이 커지겠죠? 그럼 저는 볼륨과 볼린저 밴드 하나만을 켜두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 밴드를 찢는다는 표현을 해요. 밴드를 찢는 게 뭐냐면 이런 데를 보시면은 이런 데는 밴드 안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곳을 보면은 아까 거래량이 터진 이 지점 보이시죠? 거래량이 터진 이 지점은 제가 아까 지지선을 이탈하는 시점에 큰 폭의 매도세가 발생을 하면서 꼬리가 생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꼬리는 다시 말아 올리게 되면서 몸통과 꼬리의 구분이 되죠. 근데 꼬리가 몸통보다 최소한 절반 이상, 꼬리와 몸통이 절반이거나 꼬리의 길이가 한 70%, 캔들 몸통의 길이가 한 30%에서 20%로 남게 되면은 밴드를 찍고 올라왔을 때 바로 반대의 움직임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밴드를 찍고 올라왔을 때 롱으로 이렇게 있죠. 비트코인인데도 약 20%의 상승이 나옵니다.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밴드 위쪽을 찍고 내려왔는데 몸통은 작고 꼬리는 굉장히 길죠. 그 다음부터 아래로 17.5%의 하락이 나옵니다. 너무 쉽죠? 이게 끝이에요. 밴드는 이렇게 사용하는 됩니다. 여기의 경우 밴드를 찍고 다시 돌아왔지만 밴드 바깥에서 몸통이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꼬리보다 몸통의 길이가 좀 더 길죠? 이런 거는 패스를 합니다. 이쁘게 나온 것들이 이게 비트코인보다 약간 알트코인들에서 사용하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솔라나나 XRP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 있잖아요.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과 우리가 지지라인을 그어놨던 이 시점,
밴드를 뚫고 다시 들어오죠. 몸통 캔들이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감을 한 거죠. 밴드의 상단 부분은 이 지점이지만 마감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꼬리의 길이가 몸통의 길이보다 한 2배 이상, 3배 이상 길죠. 이런 애들은 반대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부터 추세 끝까지 본다고 하면 약 67.8%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추세를 아까 우리가 그어놨던 이 추세의 스타트 지점 있죠. 이 지점. 이 지점을 확인해 보시면 이 근처 주변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밴드 바깥을 나갔다가 들어왔죠. 그리고 꼬리의 길이가 몸통의 길이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 폭은 약 96.6%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는 밴드를 뚫고 내려오지 못했어요. 조금 더 내려왔다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거는 컨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날봉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4시간봉, 시간봉, 15분봉에서도 충분히 계속 나옵니다. 이런 지점들 있죠. 이거는 너무 좋았지만 밴드를 뚫고 나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밴드를 뚫고 들어와서 복마감도 이쪽에서 한 거죠. 밴드 안에서. 그리고 상승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하락이 쭉 나왔지만 밴드 바깥에서 마감이 되었고 꼬리의 길이도 몸통의 길이보다 훨씬 작죠.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작아서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도 좋긴 했는데 아쉽기는 하네요. 솔라나 24년 12월 20일이요. 잠시만요. 이봉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추세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시점에 이 꼬리 부분 있죠. 이 꼬리 부분을 이탈하는 무빙이 나오면은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의 경우 이 지점을 이 구간에서 이탈을 했죠. 그럼 만약 여기까지 잘 버텨서 먹었다고 하면은 27%의 갭상승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걸 다 먹진 못하겠지만 이런 모습 25년 1월 19일의 모습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이런 봉의 모습이 모든 시간봉 때 날봉, 주봉, 4시간, 1시간 이런 데서 다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이 매매법이 잘 먹힐 확률이 큽니다. 이게 만약 15분 봉에서 나온 거면은 이런 갭 하락이 이렇게 대충 잡았을 때 51%라고 치면은 시간봉 상에서는 뭐 한 17%, 15분 상에서는 한 5점 몇 %.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럼 충분히 100% 이상의 하락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프레임에서 이런 모습들은 다 나와줄 수 있고 비슷하지만 시간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안전하고 길게. 근데 이런 것들을 볼린저 밴드만 보지 않고 볼린저 밴드로 이곳에서 숏 매수 시그널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다음에 그어놓은 이런 지점들 있죠. 매물대선. 여기서 만약 진입을 해요. 이곳에서 진입을 한 겁니다. 해서 다음 지지선 30% 여기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절 로스나 아니면 이런 지점들에서 스로를 걸어놓고 이 지점까지 쭉 남은 물량은 들고 가요. 그럼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을 했고 남은 물량이 다시 위로 올라온다고 해도 절반가량은 이익을 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다음 매물대까지 들고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점들에서 사서 과거에 한번 만들어진 매물 라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사서 다음 매물대 20%의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그 다음 매물대까지 또 들고 가고 그럼 또 64%까지의 상승이 쭉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3, 4번 정도 매매가 돼요. 많으면 3, 4번, 작으면 한 2, 3번?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막 짧게 단타를 치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서도 밴드를 찍고 내려왔으면은 숏 매수 시그널이긴 하지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도 밴드를 찍고 올라왔지만 몸통의 길이가 꼬리의 길이보다 길죠. 그러니까 롱을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데도 몸통이 더 길고 꼬리가 더 짧죠. 그리고 밴드 바깥에서 마감을 했어요. 이런 데는 패스하고 내 자리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보고 있으면은 되게 지루하니까 여러 가지 내가 사놓을 종목들 미리 골라놓고 솔라나 뭐 XRP, 체인링크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XRP 거래량이 주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터졌죠. 그리고 밴드를 찍고 올라왔는데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면은 다음 지지 라인까지 이렇게 쭉 롱을 들고 가는 거예요. 15.6%지만 이거를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먹는다면 꽤나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반익절하고 쭉 가져간다면 다음 라인까지 또 36%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운데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매매지만 도움은 많이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밴드를 찍고 내려왔죠. 밴드를 찍고 내려오고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숏을 진입을 해서 다음 라인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매매거든요. 꼬리의 길이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3.4033 여기서 마감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숏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스로 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약 5% 정도의 스로 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는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그냥 1배율로 숏을 잡든 5%만큼의 스로 라인을 잡고 대신 TP 라인은 훨씬 길죠. 16% 뭐 다음 라인
32%. 그러니까 손익비 라인이 굉장히 좋게 잡을 수 있는 게 이런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매매법이에요.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이것도 저는 찢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봉의 경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장대 양봉이지만 캔들의 길이가 꼬리보다 길죠? 그럼 패스. 혹시 볼린저 밴드 보시면서 다른 코인도 한번 보시고 싶으신 거 있나요? 이런 것도 ZEC요? 한번 봐드릴게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하나 보자면 꼬리를 이것과 이거는 아예 다른 거예요. 이번에 보면은 이 봉은 상방을 찍고 내려왔지만 몸통이 더 길죠. 근데 이 봉은 상방을 찍고 내려와서 몸통이 더 길지만 얘는 음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상승이고 이렇게 하락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음봉은 하락이니까 밴드를 찍고 여기까지 쭉 내린 거예요. 이런 애들은 숏으로 봐도 됩니다. 반대로 롱도 똑같겠죠? 쭉 내렸고 이게 양봉이었다면 롱으로 진입을 해도 괜찮은 시그널이란 거예요. 이거 혹시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만 확인하고 ZEC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슷한 거 잘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비슷한 거 두세 개는 ZEC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추세를 그리는 방법은 한번 보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고점 길이 쭉 내렸고 올렸고 추세 리테스트 그리고 다시 올리고 마린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쭉 올렸죠? 근데 얘는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시가죠. 여기가 이 시가에서 상방으로 쭉 올렸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근데 얘는 꼬리죠. 가격은 올렸지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은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 꼬리가 이만큼이고 몸통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몸통이 꼬리보다 길다. 가격을 올린 게 눌림폭보다 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음봉이죠. 캔들의 봉 크기가 꼬리보다 길어요. 우리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얘는 음봉이에요. 시가가 여기죠. 얘가 양봉 캔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얘는 다음 봉은 여기에서 쭉 가격을 올렸다가 밴드를 찍고 올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락을 쭉 한 거예요. 얘는 가격이 좀 달라요. 얘는 몸통보다 꼬리가 길지만 사실상 꼬리가 이긴 거예요. 음봉이니까 가격이 하락했다. 여기를 찍고 가격이 쭉 하락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숏을 볼 것 같아요. 쭉 내려왔죠. 제가 ZEC는 아직 매물 라인을 안 그었지만 뭐 어디든지 하나는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부딪혔더라도 이제 종가 여기 위인 라인에 스로를 걸어 놓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본절 로스를 걸어 놓으면 굉장히 유익한 손익비가 되겠죠. 혹시 마리님 이번에 이해되셨을까요? 네. ZE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딱 찢었어요. 찢었는데
뭔가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거래량도 터졌고 찢었지만 이게 지금 너무나 큰 이슈가 있는 코인이기도 하잖아요. 다크 코인들이 쭉 오르고 있기도 하고 거의 들찍혔나요? 거의 꼬리랑 몸통의 크기가 반반이기도 해서 사실 여기서 숏을 들어갔으면 크게 먹었죠. 크게 먹었어요. 거의 25%가량 하락을 했죠. 저는 들어갔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제가 회원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계단식 상승을 하다가 한번 장대 양봉을 크게 그려주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을 할 때는 꼭 기다리자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옛날에 펀, 해달, 뭐 바나나 이런 코인들이 있었죠. 그런 코인들의 경우 다른 코인이나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계단식 상승을 쫌쫌따리로 쭉쭉쭉쭉쭉 하다가 한번 크게 쏜다는 거는 내가 이제 세력들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숏을 가지고 숏을 베팅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무빙이에요. 사람들이 저배율로 들고 있든 고배율로 들고 있든 그 숏들을 다 죽이면 이제 남은 세력들이 롱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펀딩비도 먹고 수익도 보고 이제 숏으로 다시 전환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저는 계단식 상승은 마지막에 쏘고 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ZEC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죽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다크코인들이 얘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호라이즌, ZEN, 뭐 대쉬, XMR, 그리고 버지 이런 코인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장이잖아요. 이만큼 25%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나와주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이 마지막 쏘고 죽었을 때의 종가 있잖아요. 이 종가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숏은 한 번 더 도망가야 돼요. 이 종가를 넘어서 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점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긴 주요 매물대예요. 다음에도 혹시 여기 쭉 늘렸다가 몇 년 뒤에 이런 상승이 한번 더 나왔을 때도 이 지점은 숏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눌림이 나와줬지만 여기를 한번 더 뚫고 올라간다면 숏은 한 번 더 접고 롱을 봐야 되는 시점이 또 오겠죠. 그 다음에 한번 죽기 전에는 이것처럼 밴드를 한번 더 찢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제 잘 보이시죠? 밴드를 강하게 찍고 내려왔고 거래량이 터졌고 사실 이런 거에 꼬리 부근에 스로를 걸어 놓으면 굉장히 좀 빡세기는 해요. 이런 거는 37%죠. 근데 25년 4월 7일 이날이 이더리움이 하락하면서 저점을 찍어줬던 날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10월 10일의 하락과 비슷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점을 이후로 반등이 쭉 나와주기 시작했죠. 물론 여기에서 이 꼬리 갭을 다 채우러 갈 확률도 낮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이 돼서 먹는 게 훨씬 크기는 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네요. 여기도 있네요. 거래량이 터져줬고 밴드를 바깥으로 찍고 올라왔어요. 얘는 양봉이니까 아까 음봉으로 끝나는 애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이곳에 스로를 잡아놓고 봅니다. 이렇게 쭉
추세에 닿았으니까 약간 23%. 이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2달 동안은 계속 수익 구간이긴 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스로를 잡아놓고 롱 잡고 수익 구간일 때 본절 로스를 설정해 놓으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겠죠. 이런 걸 단기봉에서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1시간 봉?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찍고 내려왔죠. 음봉이에요. 그럼 여기 그어놓고 여기 꼬리의 맨 윗부분 스로라인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숏을 잡습니다. 쭉 올라가서 닿았다면 스로였겠지만 안 닿고 버티고 내려왔죠. 훨씬 이득 라인이 큰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TP 라인을 잡기 애매하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쭉 들고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 매매는 거래량과 이제 밴드를 찢느냐 못 찢느냐, 그리고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기냐 짧냐, 그리고 양봉이냐 음봉이냐도 구분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TP 라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매물 라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추세 라인 등을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서 TP 라인이나 스로 라인 이런 걸 설정해 주시면은 TP 라인도 명확하고 SL 손절 라인도 명확하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제일 큰 장점이죠. 내가 얼마를 진입했고 스로 몇 퍼센트를 설정했을 때 얼마가 터지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익절 기대값 TP 라인까지 가져간다면 얼마를 익절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진입하면서부터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볼린저 밴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프레임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이 매매의 신뢰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1봉 아니면 4시간 봉에서 확인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단기봉, 뭐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상관없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해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혹시 볼린저 밴드에 더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우리 스타크가 1463인가 1364가 TP 라인인데 곧 익절이 되겠네요. 교육 중에 익절이 돼서 기분이 좋네요. 1차 익절하시고 본절 로스 설정만 해두시고 2차까지 보셔도 좋아요. 오늘 저는 일봉이 지금 올랐구나. 마감이 102.2K 위에서 되면은 다음 주는 상승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흔들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더리움 4시간 봉 하락하고 밴드 찍고 올라왔죠. 그리고 상승을 쭉 합니다. 슈슈용. 이 구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거든요. 저점을 계속 올리고 고점이 유지되죠. 한 번, 두 번, 지금 거의 3번째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한번 쭉 올렸다가 리테스트 후에 팍 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깊고 빠르게 한번 슉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올 것 같은 이유가 매수세가 계속 죽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횡보할 때 있죠. 횡보, 쇼쇼쇼쇼쇼쇼쇼쇼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러다가 이 구간 있죠. 상방,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상방 아니면은 이 하방을 뚫을 때 거래량이 뻑 하고 터져요. 얼마나 터지느냐에 따라 다음에도 이 구간을 매물 라인으로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그런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언제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래량이 터진 이 꼬리 시점, 이더리움은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069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저는 또 올라갈 걸로 보여지네요. 스타크는 1차 TP를 터치를 했네요. 다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볼린저 밴드는 여기서 마칠까요? 다들 이해되셨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